안녕하세요. 전파과학사입니다. 오늘은 소설 속 한 구절로 시작해봅시다. 밭으로 소낙비처럼 떨어져 오는 것. 일단 내려앉은 밭은 마치 겨울밭처럼 푸른 잎 하나 볼 수 없게 되는 것. 펄벅의 소설 대지 중 어떤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무엇이 소낙비처럼 내려와 밭을 초토화시켰을까요? 그 정체는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이례적인 폭우와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메뚜기 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메뚜기 떼의 가공할 위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메뚜기는 식물의 잎을 갉아먹기 편하도록 발달된 잎과 한 번에 2m는 좋게 뛸 수 있는 강력한 뒷다리를 가진 곤충입니다. 뒷다리는 레실린이라는 탄성 단백질로 구성돼 있어 착지할 때의 충격은 97%가 탄성 에너지로 재사용되고 나머지 3%만 소모하는 구조로 멀리 뛰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암컷이 축축한 땅 속에 배를 묻어 300개가량의 알을 낳고 습도가 더 오르면 부화하는데 2에서 5세대에 걸쳐 번식하며 개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메뚜기는 혼자 생활하는 독거곤충인데요. 왜 때마다 무리지어 농경지를 습격하는 걸까요? 페로몬이 메뚜기를 서로 불러 모은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페로몬은 같은 종류의 동물 사이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화학 신호입니다. 개체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성분이 다릅니다. 위험을 알리는 경보 페로몬, 이성을 유혹하는 성 페로몬, 먹이 위치를 알리는 먹이 추적 페로몬, 자기 구역을 알리는 세력권 페로몬 등이 있죠. 메뚜기 떼를 만드는 건 군집 페로몬입니다. 이 페로몬이 분비돼 메뚜기들이 거대한 군집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군집 페로몬이 어떤 상황에서 왜 분비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떼지어 큰 피해를 주는 종은 이동 메뚜기와 사막 메뚜기가 대표적입니다. 이동 메뚜기는 초목지대를 따라 하루 130km를 이동하고 100만 마리가 먹는 양은 1톤에 달해 과거 아프리카, 중동 등지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살충제가 발달하면서 1940년대 이후로는 거의 볼 수 없죠. 문제는 사막 메뚜기입니다. 2.5g,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사막 메뚜기는 성충이 되면 날기 시작해 하루 150km를 이동합니다. 바람이 불면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데요. 환경이 변하면 몸 색깔이 변하는 다표현형 형질로 혼자 생활할 때는 몸 색깔이 초록색이지만 군집하면 짙은 젓갈색으로 변해 1평방킬로미터당 1억 5천만 마리가 모여듭니다. 옥수수, 바나나 등 농작물과 면지까지 식물이라면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죠. 조그마한 개체들이 모여 수십억 마리가 한꺼번에 이동하는데 수백 제곱킬로미터의 하늘을 가득 메워 태양도 가릴 정도라고 하죠. 이 새까만 메뚜기 떼가 수천만 명이 먹을 식량을 없애는 겁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중국에서는 메뚜기의 천적인 오리 수십만 마리를 국경지대에 풀고 인도에서는 드론으로 메뚜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죠. 날기 시작하는 성충이 되기 전 박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아직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최근 학술지 네이처에 메뚜기를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페로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록펠러 대학교 곤충신경생리학자인 보셜 박사는 여러 종의 메뚜기에서 찾아낸 35종류의 화학물질을 합성해 어떤 성분이 군집 페로몬을 작용하는지 분석한 결과 달콤한 향이 나는 호바이니라솔이라는 페로몬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이 페로몬을 감지하는데 5월 35라는 수용체가 관여한다는 사실도 알아냈죠. 성별과 나의 불문 4마리만 모여도 호브이에이 페로몬이 방출되고 호브이에이 페로몬을 클립에 발라두면 잠깐 사이에 메뚜기 수십 마리가 달려들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호브이에이를 감지하지 못하도록 후각기관을 변형시킨 메뚜기는 모아놓아도 무리를 만들지 않았죠. 보셜 박사는 호브이에이 페로몬을 역이용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호브이에이 페로몬을 대량 생산해 일정 장소로 메뚜기를 모으고 살충제로 한꺼번에 제거하는 방법, 호브이에이 페로몬 감지 수용체를 없앤 메뚜기를 풀어놓는 방법이었죠.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연구가 더 발전해 호브이에이를 차단하는 화학물질을 발견하거나 메뚜기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다면 메뚜기를 박멸하거나 생태계를 오염시키지 않고 메뚜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은 또 다른 역병이자 대재앙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메뚜기는 오랜 세월 인류에게 귀중한 양식이었고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메뚜기 등의 곤충이 친환경적 식량 자원이 될 것이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 메뚜기는 역병이 됐다가 자원이 되기도 한 것이죠. 메뚜기와 인류 모두에게 이로운 방법을 찾아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 과학이 이뤄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과학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